제목 아내의 이중생활. 또 아내가 문제네 이거. 살다 보면 한 번씩 미칠 순간이 오곤 합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꿈에도 몰랐던 평범한 가정주부의 은밀한 비밀.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탐정을 찾아온 거야. 아니 어떤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아유, 제가 이런 데도 처음이어가지고요. 급하게 오긴 했는데 이거 의뢰 비용이 좀 많이 비싼가요? 남편이 탐정을 찾아왔죠. 낯설어 하시는 분, 비용이 좀 부담되어 보이는 의뢰인. 상황이 뭐 의뢰 비용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일단 어떤 일로 오셨는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저 그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바람이. 그랬더니 이제 바람을 확신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그게 원래 제 와이프는 딸이랑 남편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이혼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먼저 이혼을 요구하셨다. 갑자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 집안이 어떤 분위기냐면, 야 수지야, 아버지가 이제 딸이 이제 화장실 갔다면, 야 수지야, 아빠가 볼일 보고 물 내리지 말라고 몇 번 말해서 한 번에 물 내리지 마. 여러 번 싸고 두세 번은 싸고 물 내리는 거야 이거. 물 아껴야지, 수도 아껴야지. 약간 좀 아버지가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아끼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엄마 나 밥 다 먹었어.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찍 좀 준비하지. 다 못 먹었잖아. 이제 딸이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이거 싸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분,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런 남편한테 이미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으니까 곰살맞게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절약절약 하니까 남편이 아이고 우리 아내 알뜰하고 예쁘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막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원래 알뜰하고 평생 딸하고 저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와이프가 생신상 차려드린다고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요리하다가 이제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이걸 갖고 와, 이혼 소장을. 이혼해.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합의 이혼 접수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재산분할은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뭐야 갑자기 조짐없다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이혼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네. 무조건 당장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이혼 소송 안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합의 이혼하자고 했는데 뭐 당장 뭐 법원 가자 뭐 그러는데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고 간간히 아내분이 오셔갖고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아주머니 여기 과일 갖다 주세요. 하면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제 아줌마 여기 좀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아내가 되게 바쁘게 남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 몰리는 시간 저희 와이프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바쁜데 이제 그날도 아내가 좀 늦게 왔어. 그래갖고 에이 바쁜데 빨리 오라니까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싹 지나가는데 아내한테서부터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향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후각이 좀 예민한 편인데 이게 와이프한테 향기가 확 풍기는데 이게 집에서 쓰는 바디 샴푸 냄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향수를 뿌렸다고 해야 될까?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요 살펴보니까 머리가 젖어서 왔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홀리라는 걸 싹 보는데 아내가 머리가 젖어서 온 거야. 그래갖고 혹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와이프가 샤워는요 꼭 전날 밤에 하고 잡니다. 왜냐면 제가 물 쓰는 거에 묻어두면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근데 다음 날에 집에서 또 머리를 감는다? 그건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지금. 그러게요. 그런 분이라면 좀 생활 패턴에 좀 뭔가 변화가 생기시긴 하셨네요. 그랬더니 예. 바람난 게 확실해요. 처음에 이혼하자고 말 꺼냈을 때는 그냥 뭐 갱년기여서 그런가 보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아내가 자꾸 결정적인 게 또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 타임 때 가끔 CCTV를 돌려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게에서 돈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현금을. 그건 진짜 좀 이상하긴 하네요. 가게에서 달라고 하셔도 될 것을 굳이 훔치신다. 바람난 게 확실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부터 뭐 갱년기라서 그럴 때는 했는데 10원 하나 쓴 것도 벌벌 떠는 여자가 그 돈까지 밖으로 빼돌린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 어떤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가지고 돈을 막 퍼주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 확실히 들어보니까 미심쩍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토대로 신중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 비용을 조금 좀 깎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최대한 조정을 한번 해보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갑작스런 아내 이혼 요구에 탐정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 생각처럼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갱년기 변덕인 것일까?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분하고 따님 먼저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요. 그래서 딸은 학교 가는 것 같고, 근데 아내분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점심때 식당 말고 일하는 뭐 별다른 스케줄은 없다고 하셨지? 네, 남편분 말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출근한 후로 집을 나서 어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잠시 후 아내가 도착한 곳은 바로 수영장. 아내분이 수영장을 다니시나 보네, 남편분 몰래. 그러게요. 수영장 몰래 다니면서 식당 돈을 훔친다? 이거 좀 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요새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1일 자유 수영, 1일 헬스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자유 수영 이런 거를 끊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챙겨와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거 수영복 안 갖고 왔네. 잠깐 둘러봐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영장에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봐요. 그래서 보는데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 카운터로 와. 그러니까 아내분이 수영장에서 일을 하시네. 배우러 오신 게 아니라 데스크 알바를 하시나 본데 근데 왜 남편분 몰래 하는 걸까요? 글쎄 그것도 한번 봐야지. 남편분 가게에도 일손이 모자라 보일 때 굳이 여기서 몰래 알바를? 남편 몰래 돈이 확실히 필요하신 것 같긴 하네요. 그래갖고 이제 수영 등록을 하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말을 좀 섞어보려고 이제 탐정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일 수영료이 얼마죠?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래서 예, 잠깐 이 팜플렛 좀 보고 있어도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있는데 뒤에 이제 아주머니들 무리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 그 6개월 등록 좀 해줘. 이제 아줌마들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등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야, 근데 우리 강쌤 강습 시간 있잖아. 그거 좀 늘려주면 안 돼? 50분이 너무 짧아 정말. 진짜. 언니, 강쌤 수업 늘리시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시면서 인기가 좀 많아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그리고 수영복 신상 들으면 제가 언니 사이즈는 때대로 딱 빼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도 잘해요. 그리고 그 수영장에 인기 있는 코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새로운 코치 하나 들어온다면서? 그래서 몇 살이래? 잘생겼대? 아시잖아요. 저희 수영장 때 비주얼 보고 뽑는 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오실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수영장은 코치님들이 다 잘생긴 코치들만 온다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나 왜 굳이 남편 몰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한 그때 며칠 동안 조사를 해보았지만 아내의 모습에 확실한 답은 보이지 않았고 그러던 중 한 가지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수영장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탐정님, 그 젊은 수영 강사랑 주부랑 바람나는 사례도 많잖아요. 혹시 아내분도 그 남자 수영 강사를 기다리시나, 저 뒷문으로? 그래갖고 이제 글쎄 일단 봐야지. 왜 주부들 중에 수영 강사한테 조공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데 근데 의뢰인 그랬고 이제 그 수영 강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의뢰인이 아내가 그 수영 강사를 만나는 모습을 못 찍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근데 의뢰인이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그래서 다리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앉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 수영장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잘생긴 놈한테서 수영을 배우고 있고 그랬더니 네, 남편분께서 출근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나와서 오전 근무하시고 무료 수영 강습도 받고 뭐 씻고 나오시는 뭐 그런 스케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씻고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실 때는 좀 젖고 향기가 좀 다른 향이 났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수영 강사놈이랑 지금 바람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직 바람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몸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지난번에 뵙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지나갔는데 이제
오토바이에 확 치인 거야. 그냥 남편이 억울하게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 사고가 났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차마 전화도 못하고 일단은 이혼 통보를 받았으니까 아내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아프단 말도 못하는 거야. 괜히 또 이거 아픈 놈 끌어잡을까 이제 이혼을 빨리 하자니까 남편은 또 무서운 거지. 그래갖고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너무 아프니까 이제 파스라도 하나 사달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제 파스를 갖고 와서 이제 붙여줘요. 그래서 파스 갖고 되겠어 이게? 병원에 갔다 와야지. 그랬더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파스면 돼. 네. CCTV도 없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뺑소니범 말이야. 찾지도 못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난 운이 없냐. 치객한테 저번엔 두드려 맞지 않나. 이번엔 당신이 또 이혼하자고 하나. 또 이 와중에 또 어이없게 뺑소니를 당하지 않나. 그랬더니 이제 나 당신 안 올 줄 알았는데 당신 바로 왔네.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알아봐. 이혼도 이혼이지만 당신도 당신이고 이제 식당에서 일할 때 너무 오래됐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이참에 알바 하나를 쓰자 좀. 알바는 무슨 금방 나 괜찮아 이제 그까짓 거 뭐. 이혼 소송 시작하면 법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이래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제 남편이 이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이혼이야. 나 이혼 안 해.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이혼 말이 들어가고 왔어. 갑자기 아내가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뒤로 아내가 좀 절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간 상태예요. 그럼 두 분이 좀 사이가 돈독해지셨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의뢰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계속해 주십시오. 떳떳하다면 수영장에서 왜 일하는 걸 숨겼는지 그걸 좀 알아야겠습니다. 남편이 집요하네. 그래서 갑자기 또 이혼을 안 한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이거 그 남자한테 뭔가 좀 버림받았나 싶어서 나한테 이혼을 안 한다 그랬나 이거? 아무튼 전 그게 궁금하니까 일단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당한 후 쏙 들어간 아내의 이혼 요구.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아내와 수영 강사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타임 데스크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오전 타임에 아내를 가리키면서 데스크 일하시는 분이요. 그분이요. 그랬더니 그분 왜요? 했더니 어떤 분이 좀 이제 궁금해서 했더니 젊은 남자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던데. 이제 젊은 남자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데스크에서 언니들이 그냥 수근거리는 게 좀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강쌤이랑 강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언니들이 오히려 물어볼 뿐이지 전혀 그런 관계 아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영장 뒤에서 이제 또 여자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이제 수영장 여자는 퇴근하고 수영 강사랑 시간이 겹치는데 그 수영 강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의뢰인의 아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 순간 근데 뭔가 차가 자기야 얼른 타 그러면서 이제 그 수영 강사를 차에 태워요. 근데 자기 새벽 강습에서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수영 강사가 어떤 여자 차에 타는데 그 주부 회원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 그러니까 분류는 맞는데 의뢰인 아내랑 바람이 난 게 아니라 거기 수업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아줌마랑 이 수영 강사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 사람은 아닌가 보네. 수영 강사랑 바람 난 건 아닌가 봐. 근데 또 웬 낯선 남자가 그 수영장 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처음 본 남자라서 저 남자가 누구 기다리나? 그래갖고 이제 지켜보는데 아내를 만나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눈빛 펴면서 이렇게 외면하니까 그 남자가 저기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불러. 그러더니 일단 지켜보자고 사진을 탁탁탁탁 찍습니다. 탐정이. 제발 좀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돈 없다니까요. 이제 아내가 그 낯선 남자한테 그렇게 젊은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가 돈이 왜 없어? 아줌마 남편 돈 많잖아.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였다고. 내가 미치네 이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내가 그 낯선 남자한테 막 얼떨 바를 못해. 막 안절부절을 못해. 했더니 아줌마 사정 딱 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딱 2천 그것만 주면 끝하는 걸로 오케이인데 왜 그걸 못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2천이 어딨어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해와요?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럼 내 맘대로 해보나 이거지? 배고파. 나 이거 아저씨네 가게에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줌마네 식당 거기 남편 식당 거기 맛있던데.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2천 구해올게. 시간 좀 줘요. 시간 좀. 다음 주까지야.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남자에게 거액을 요구당하며 협박받고 있는 의뢰인의 아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내는 협박에 쩔쩔매고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의 남자 누군가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는 반면 또 누군가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아내한테 한 명 붙고 그 젊은 남자한테 가서 한 명 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 젊은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서도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 돈을 남편이 아는 게 무서우면 돈 주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누군가에겐 의뢰인의 아내 같은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남자. 중년 여성들을 웃고 울게 하는 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왜 아내와 얽혀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수사에 의뢰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조수가 이제 남자한테 접근해서 보는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툭 부딪혔대. 아 뭐예요? 이제 그 젊은 남자. 그러니까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줄 수 있을까? 했더니 아 뭐라는 거야 이거. 무슨 조수가 까요. 번호 달라고 했는데 번호 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조수가 계속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남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불러요. 알아냈어요? 자, 뭡니까? 자, 말씀해보세요. 수영 강사가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니까 제 와이프가 이 남자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네, 근데 이 남자분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기억이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의뢰인분 이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랬더니 여러 번이요? 네. 지난번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취객이랑 싸움 붙어서 맞으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거 왜요? 이 남자가 염씨라고 그 남편분 때리고 도망간 그 취객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취객이 아니라 그 일부러 이제 남편분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의뢰를 한 거예요? 설마 이걸 의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절 때릴 놈을 아내가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마주치셨을 거예요. 그 뺑소니 사고 있죠? 그럼 그 뺑소니도 아내가 의뢰를 해서 제가 뺑소니를 당한 겁니까 지금? 이게 모두 다 이놈이 한 짓이라는 거죠? 이놈 대체 이거 뭐하는 놈이었더니 청부 폭행범이요. 그랬습니다. 의뢰인 아내를 협박하던 남자의 정체는 그게 바로 청부 폭행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이런 광고가 왔나 봐. 누군가를 한 대 패주고 싶다고요? 저한테 의뢰를 하시죠. 이런 게 또 있나 봐. 그래갖고 한 대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해도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물론 가능하죠. 저희는 그냥 겁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갈 건지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사건이 다 치러지면 이제 아내나 이제 의뢰를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한테 내가 다 얘기하는데 대부분 의뢰자가 다 아내야. 남편들만 다 이제 그 중심에 서가지고 아내가 다 의뢰를 하고 남편을 청부 폭행범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줌마 그때 다 나한테 녹음한 거 있는 거 알지? 그래갖고 아 지워줘요. 아니 내가 2천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 여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행범한테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의뢰를 한 게 맞는데 나중에 협박을 받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와이프 사고 났을 때 다쳐갖고 울면서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에? 아니 와이프가 부탁해서 낸 사고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누가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했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과 혼란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그래갖고 이제 당신 아나한테 단도직 입장 사람 시켜서 나 때려달라고 했다는 거 사실이야? 여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욱해서 그런 거야. 욱해서. 당신이 이렇게 많이 다칠 줄 모르고 나 후회하고 있었어. 대체 왜? 내가 죽기라도 바랬던 거야? 내 사망보험금 노렸어 당신? 아니야, 그런 절대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왜 그랬어? 했더니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구질구질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짠돌이 같은 당신하고 살아다가는 내가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남편을 청부 폭행한 걸 의뢰한 의뢰인의 아내. 우리는 마침내 그 사건 속 숨겨진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당신 짠돌인 거 알았는데 나 정말 당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제 어느 정도냐면 과거 남편이 이제 아내가 애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당신 처형이 산후조리원비 내주기로 했다며. 그거 얼마야? 했더니 200. 당신 산후조리원 비싸다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언니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네. 당신이 산후조리원 비싸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우리 언니가 그 줬더니 속상했는지 언니가 대신 내준 거야. 그랬더니 조카 태어났을 때 이제 언니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언니가 출산 선물로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갖고 나 산후조리원비 내준대. 했더니 그래? 예 처형. 예. 그 산후조리원비를 내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거
그거를 저한테 입금을 해주세요. 그거 저한테 현금으로 붙여주시든가 입금을 바로 해주세요. 에이, 이 사람 조리원 같은 거 안 가도 잘 버텨요. 현금으로 그냥 저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쳐요. 여보! 그때부터 이제 아내는 이제 마음에 이게 쌓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언니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예, 그럼 사흘 안에 보내주시면 될 거 같고 계좌번호가요. 근데 무슨 은혜? 근데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주는 거야. 아내가 산후조리원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애도 막 더웠고 땀을 삐치삐치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여보 에어컨 좀 틀어. 애도 지금 태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 안 틀어도 돼. 이제 땀띠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피부가 지금 돋았는데 빨리 에어컨 안 켜? 익히지도 않은 에어컨 왜 갖고 있어? 그랬더니 전 집주인이 우리 생각해서 놔두고 간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버리냐? 이거 남편이 산 것도 아니야. 그럼 중고라도 팔아갖고 살림을 보태든가 해야지.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그 처음부터 에어컨을 막 틀어주면은 애들 이거 돌 떼기 전부터 에어컨 틀어달라고 이거 소리 질러.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돌 이후부터 틀 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병원비가 더 들어. 알지? 감기 들면 얘네 병원비 더 든다고. 그러니까 에어컨 키면 안 돼. 아 참, 당신 이번 달 기저귀값 얼마 나왔어? 그 기저귀값 최저가 보고 산 거 맞아? 이럴 거면 천기저귀 사줬어. 남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까지 짠돌이처럼 구는 당신을 보면서 그래 내 팔자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바뀌겠거니 했지. 근데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정말.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이제 딸이 이제 3분이 막 이렇게 지나잖아. 딸이 샤워하고 있는데 야 3분 그래서 아빠가 뭐야 아빠 진짜. 그랬더니 야이씨 너 아빠가 샤워할 때 3분 넘기지 말라 그랬지. 나와 그만 씻어 나와. 이제 아빠가 이런 식인 거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 3분 알람 맞춰두고 샤워하는 집이 어딨어. 드라이기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진짜 쪽팔려. 아빠 때문에 이제 딸은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이제 이러는 거고 아빠 때문에 나 두피 다 상해서 머리 다 빠졌어. 대머리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아침마다 다 드라이기 꾸미고 오는데 나 맨날 이게 뭐야. 머리도 못 말리고 그지같이 학교 가고. 그때 이제 딸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갖고 이제 짠돌이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수지 보는데 내가 더 걱정되더라. 내 딸도 이렇게 크다가는 엄마 팔자 닮아서 궁상으로 살까봐. 그래서 내가 내 딸 보고서 결심한 거야.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이혼해서 내가 돈 벌어서 혼자 내 딸 키우려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있어야 되니까 알바 찾는데 무료 강습도 해주고 마음껏 샤워도 할 수 있는 수영장 데스크 알바가 있더라고. 나 그래서 거기 지식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그랬다는 거지. 천국 같았어. 샤워도 마음껏 하고 드라이도 마음껏 할 수 있다니. 스스로 돈 번 느낌도 점점 자신감도 생기더라고. 이혼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당신 아내를 우리가 납치했다.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범이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게 들려온 거예요. 남편한테 걸려온 거야. 보이스피싱이. 그랬더니 이제 왜? 우리 와이프를 납치했다고요? 아내가 저 방에 있었어. 거기가 어딘데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집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아내가 나갔다고 생각을 했지 집에 있다 생각 못했는지 아내는 이제 그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래갖고 이제 1,000만 원이요? 제가 그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납니까? 나 우리 마누라한테 쓸 1,000만 원 없습니다. 됐다니까 그러네. 됐어요. 이렇게 자꾸 전화해서 장난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됐어. 나 우리 와이프한테 1,000만 원 못 쓰니까 알아서 하들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 근데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서 어이가 없어요. 그 문을 열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랬더니 여보 방에 있었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새끼들 이거 다 사기꾼이래 이거.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쓰레기 같은 놈들인지 막 이러니까 내가 진짜로 납치돼서 목숨이 위험했다 해도 당신 1,000만 원도 안 쓸 거야?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남편이 이제 말이라도 그냥 해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당신 통장에 돈 많잖아. 근데 거기서 내 목숨값 돈 1,000만 원 그렇게 아까워? 이제 아내가 이러니까 진짜 납치되면 줄게. 줘야지. 뭐 어떡하냐. 납치되면 줘야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 왜 그래? 나 했더니 그날 이혼한 당신한테 5만 장 다 떨어졌고 언제 이혼할까 그 생각만 그렇게 했었어. 근데 어느 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방도 불이 계속 있으니까 38도 40도 되게 덥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주방 좀 하나 사서 달아달라. 내가 이랬는데 안 죽어. 참어. 옛날엔 더 더웠어. 지금 장사 그렇게 많이 잘 안 돼서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살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대뜸 들어왔고 이혼해.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혼 통보를 했는데 내가 분이 안 풀리더라고. 당신한테. 자기 엄마 생일상 차려달라는 와이프한테 에어컨 하나 안 틀어주는 남편이랑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야. 아니 15년 넘게 사는 게 분해 죽겠는데 20원짜리 못한 취급받고 산 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딱
그 순간에 누가 당신 뒤통수를 확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야. 딱 누군가가 그걸 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그 강사를 그 수영장에서 그런 의뢰를 해주는 게 있다고 언니들한테 들어서, 그래갖고 내가 당신한테 그 의뢰를 해갖고 그렇게 처음에는 폭행으로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언니들이 이제 당신들도 남편들한테 쳐주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소개 하나 좋은 데 하나 해줄게. 그래갖고 그 언니 말 믿고 따라서 이제 그 남자 소개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네 아는 동생이 아르바이트 삼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치객으로 맞는 모습만 봤는데 그게 되게 통쾌했던 거야. 왜냐면 그냥 뭐 좀 아구리 좀 맞고 좀 발로 좀 까이고 그냥 요 정도만 맞았어 남편이. 그거 보면서 뒤에서 아내는 웃고 있었어. 자기가 못 때린 걸 아내가 나 그런 사람들이 때려줘서. 근데 두 번째는 생각보다 당신이 너무 많이 다쳤더라고. 그 순간 내가 느끼게 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집에 찾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혼할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당신을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이 그리고 밖에 나가요.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반성을 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하필 엄마 수술을 우리 친정엄마가 또 수술해야 된 돈이 필요하네. 큰 돈이. 근데 그 돈을 필요하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아내한테 여보 그랬더니 통장을 딱 줘. 이걸 이렇게 했더니 딱 통장이 2억 써있었더니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당신 이름 앞으로 넣어둔 예금이야. 사실 어머님 치료비로 써. 야 여보 고마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 20주년 되는 날 당신한테 짜는 거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급할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 그랬더니 여보 고마워 미안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랬더니 순간 했던 짓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 남편이 이거 탐정으로 다 의뢰오기 전에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2억을 이렇게 준 거야. 이건 이제 이 과거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좀 헷갈렸네. 남편이 따지러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2억 통장을 두고 나서 받고 여기 돈받 금융치료가 딱 되니까 그동안 남편한테 했던 게 내가 미안했던 거야. 아내가. 그래갖고 이제 여보 너무 미안해. 그래서 죄책감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남은 돈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협박을 받았던 거야. 이제 이 현실인 거고. 그래 500은 갖다 줬다 치고. 그래서 와이프가 사람 시켜서 남편 패달라고 했던 사실을 그래 알았다. 그래 넘어간다 치자. 그 어쩔 수 없이 끌어달라는 거 치자. 근데 돈을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그 돈을 다 갖다 준 거야. 그래갖고 일단 내가 그 돈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여보 내가 여자라 그런지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운 돈을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그 주소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찾아가고 그 돈을 받아내요. 이거 불법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너네 깜빵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남편도 같이 이제 협박을 해갖고 이제 그 돈을 받아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짠 이러면서 남편이 돈을 받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대박 그거 어떻게 받았어 여보? 내가 받아내면 받아내지. 돈이 이제 들어온 걸 봤지? 그랬더니 이제 여보 미안해 나 다시는 이렇게 아까운데 돈 안 쓸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잠시만요. 틱톡 이거 퍼즐 있어. 아까운 돈 안 쓸게 했더니 아이 사람 몇 대 떼놓고 500만 원이 뭐야 500만 원이. 이거 완전 바가지잖아. 그리고 여보 자 당신 앞으로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 때려. 차라리 때려. 이렇게 내가 번 돈 쓰지 말고 때리고 싶으면 나를 때려. 자 언제든지 내가 당신 때리고 싶다면 나를 때려라. 했더니 됐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때려. 꽃으로라도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는데. 했더니 이제 부부로 살다 보면 이제 남편이 안아줘요. 아내도. 부부로 살다 보면 때론 서로가 미치도록 싫어지고 견딜 수 없는 순간들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미칠 듯한 고비의 순간을 함께 견디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동반자가 미치도록 싫다고 느껴진다면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이해하고 노력하면 견뎌보면 어떨까요? 또 압니까? 다시 미치도록 좋아지는 순간이 찾아올지. 지금 의뢰인의 부부처럼 말이죠. 처음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는 결과가 없었어.